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규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후죽순격으로 사업장이 생기고 또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입비는 내에 있고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앞으로 또 계속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거냐, 이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의 정의 김인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특례법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역주택조합 제도인데,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이제 주택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법률 자체는 다릅니다. 한번 쉽게 정의를 해보면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집을 짓자는 구조예요. 그런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일단 집을 지어요. 그러면 이거를 10년 정도 내가 임차인이 되어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정된 기간 10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얻어서 그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제도고, 다른 것 같으면서 비슷한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떤 규제라든가 이제 자격 요건이라든가 법률에 좀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그런 규제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긴 어렵고요. 법률에 어떤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규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후죽순격으로 사업장이 생기고 또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가입비는 내에 있고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앞으로 또 계속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거냐, 이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점들이 결국 사업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업들이 이제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사업 주체가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실제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왜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돼? 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주체에 남아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조합과 이 사업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내부 구성원들을 결속해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한번 총회도 한번 소집하시고 규약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나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는 사업에 있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나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제도에서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여럿이 모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조합과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나머지 금전적인 법률관계만 남기고 나오는 것도 또 이제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협동조합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방안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좋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